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공략 포인트 잡아보면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9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제1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 가운데 특징 먼저 잡아볼 텐데요. 상단에 어떤 종목 이름 올려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이렇게입니다. 위원님 정말 딱 보이네요.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콜라보 이 정도로 저는 보이는데요. 더 큰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안에서 한 종목,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다들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정말 어느 때는 이제 에코프로가 좀 급락을 했을 때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신고가를 경신해 나아가면서 어디가 고점일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리스트 5개 중에 포스코 DX,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조차도 2차 전지와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될 정도로 2차 전지에 시장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 DX를 간단하게 좀 조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곳에서 포스코 DX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퓨처에 또 지금 현재 비상장주인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업들이 어찌 본다라면 2차 전지 완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각각의 역할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원재료, 즉 2차 전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사실상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퓨처 및 양극재, 음극재 등의 생산을 함에 있어서 생산 설비라든지 또는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사실상 개발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돼서 쌓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까지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IT 솔루션을 외부로 공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의 어떤 IT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즉 산업용 로봇까지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큰 어떤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지난 6월 달에 여러분께 대략적으로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시점, 즉 7월 11일자죠. 지난 몇 주 전이긴 한데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추세를 바꾸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정확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즉 그날이 대략 1조 4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약 한 40%에 가까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의 거래 대금이 또는 거래량 자체가 앞서의 어떤 대비했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된 어떤 시세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하시고 좀 부담되지 않는 비중을 좀 남겨두신 채 내일장 대응 좀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 본다라면 DX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달리 본다라면 좀 과열된 양상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앞으로 예정된 사업,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예정으로 저는 여겨지고 있고 물론 DX도 수혜를 입겠지만은 그보다는 좀 어찌 본다는 파이 자체가 좀 작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인터내셔널이나 퓨처엠이나 또는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에 따른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수익 줄 때 챙기면서 그리고 다시 물량을 재매수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5,000원 선에서 다시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좀 병행하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특징 이렇게 알아봤고요.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으로 전략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장은 에코프로, 포스코 이쪽만 보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을 공략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단 종목 볼까요? 크게 보면 자동차가 있고 네. 반도체가 있고 일단 2차 전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 본다면 반도체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좀 심하면 2차 전지가 나가고 또 2차 전지 반도체가 조금 약세 급부로 돌아서게 된다면 자동차가 또 득세를 하고 또 이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미리 좀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앞서 지난 7월 6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한 시세를 한 차례 보여줬던 전력이 있습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에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전기차용, 특히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 전서부터 즉 내연기관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그 시점부터 차량용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왔던 내실에 있는 거의 업력 자체가 한 50년 가까이 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돌아서게 되면서 사실상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출 및 또 생산 그리고 기술 개발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된다면 오늘 종가가 13,750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 내 즉 상승할 때 쫓아가긴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보다 좀 낮은 가격,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반등이 충분히 나올 법한 가격을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13,750원인데 13,000원 선을 이탈치만 않고 그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 또는 해당 가격을 손절선으로 잡고 보유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3,000원대를 이탈치 않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바로 직전 고점대 16,000원대가 사실 매우 강력한 저항이긴 하지만 그 가격을 1차 목표가 잡고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18,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좀 끌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독 손절가가 타이트한 이유가 이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 이제 급등이라든지 어떤 강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어떤 눌림이라든지 중요 지지 가격대, 소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말아야 될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급락이라든지 투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타이트하게 정말 여지껏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가장 짧게 좀 손절선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 타이트하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장 마감하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 종목 AS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엇갈리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8거래 연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지수의 특징, 수급적인 요인들,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잠시 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월 20일장 문을 닫을게요.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고점 부근의 탄력이 한 번 더 확인된 오후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쪽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여전히 강한 하루를 보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눈에 띄는 흐름도 오후장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어떻게 지수의 흐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수급적인 특징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수 어떻게 마침표 찍었을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2600선은 지켜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살짝 아슬아슬한 구간이 있긴 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로 마무리는 됐지만 2600 딱 지키면서 종가 형성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탄력을 강화해 나간 구간에서 930선 위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합니다. 8거래 연속해서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는 시장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기관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매수 대응을 한 코스피 쪽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전체는 매수 우이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매수해왔던 IT 업종 그리고 철강업 쪽에 대해서는 팔자세로 챙기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는 챙겨보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제와 패턴이 좀 비슷하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장중 내내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이다가 3시 넘어가면서 전환 그리고 매수 규모를 키워나가는 패턴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매수 전환된 구간에서 400억 원 넘게 이 매수폭을 쌓아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팔자로 대응한 하루였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수가 있긴 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었는데요. 오늘 대출 우대금리 결정이 나왔는데 동결이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리 계속해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중앙은행 쪽에서의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쪽에서의 결정이 오늘 나왔다는 점, 그래서 큰 영향 주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하나 언급을 해드리고요. 오름세였습니다. 4원 넘게 오르면서 1269원 선에 오늘 원달러 환율 마침표 찍혔다는 점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머니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반도체 변동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3시구간 전후로 해서 대만 TSMC 쪽에서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기업의 실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했겠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선전한 것으로 시장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와 함께 나오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변화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 삼성전자 0.98% 정도의 하락세였습니다. 그나마 SK 하이닉스 쪽에서 낙폭 조금 만회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전반적으로 IT는 오늘 차가운 시선이었고요. HBM 관련주 가운데서는 후반에 좀 뛰면서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각계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3%대 하락으로 오늘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만 2차전지 내에서는 오늘 다른 종목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SK그룹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2%, SKI테크놀로지도 4%대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두드러진 빨간불 확인해 보시면 SK그룹주입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앞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 그룹인데요. SK바이오팜이 4.6%의 상승 흐름 연출했습니다. 그 밖에 좀 강한 종목 본다면 매각 이슈 임박했다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는 HMM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금 말랑말랑한 업종들 가운데서는 오늘 그나마 하이브가 실적 안고 움직임 나왔고요. 엔터가 그나마 선방한 모습, 게임 내에서는 선별적인 움직임만 나온 하루로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의 쏠림 그리고 흐름 너무나도 빠릅니다. 자, 어떻게 오늘 시장 분석해 보고 우리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앞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보았을 때 어찌 보더라도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쏠린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2차 전지 외에는 사실상 우리가 특이점을 가질 만큼의 대량의 거래 대금이 전혀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종목군들이 순간적인 급등과 급락이 너무나 빈번하게 좀 발생하다 보니 어찌 본다면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시거나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어떤 단기 대응을 좀 필요로 한 그런 거래를 하지 않거나 못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소외감과 어찌 본다면 소위 포모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자신의 성향을 맞는 매매를 계속 좀 추구를 좀 해야 될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물방 고기반의 시장이 될 것이며 사실상 중장기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을 좀 회복해주면서 2,600포인트 이상 가격대에 안정적인 안착을 보여줄 때까지는 조금 더 좀 인내심을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만큼 아무래도 중소형주 또는 어찌 본다라면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주들 시가총액으로 보게 된다면 대략 최소 5천억 원에서 뭐 조단위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좀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금 이 시장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저가주, 동전주, 부실주 또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하의 단기 급등주를 거래하시는 것은 어찌 본다라면 차트상의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그려지지만 그 안에 내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직하게 움직이는 뭐 포스코 DX가 되었든 포스코 엠텍이 되었든 인터내셔널 되었든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에코프로 쪽 계열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어떤 굵직한 수급주 위주의 거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를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종목이 극히 적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즉 오늘 상한가를 갔거나 또는 오늘 종가상 장마감 한 1시간 사이에 그래도 오늘 오전 대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면은 다음 날까지 가져갈 수 있겠으나 당일 어떤 재료 긴 윗꼬리를 달면서 말 그대로 급등과 급락이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당일 청산을 좀 하셔가지고 현금 주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당분간 좀 고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워낙 빠른 시작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AS 종목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오늘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서 오늘 꼭 전달을 받고 싶어서 대한항공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면에 서서 이 종목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 5일에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차곡차곡 많이 쌓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자, 목표가는 3만 원이긴 한데요. 자, 위원님, 추세를 이 정도면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만들어낸 이 양봉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 3% 이상 올랐는데요. 네. 어떻게 해볼지 아이디어 주세요. 네, 일단 뭐 아까 얼핏 들으니까 아마도 조만간에 대한항공을 이용하실 것 같던데. 아, 저요? 네. 예, 맞습니다. 고객으로서 네, 아마도 눈길이 많은 가네요. 분들이 이제 7월달, 8월달에 뭐 대한항공이 되었든 뭐 어떤 항공사가 되었든지 간에 많이들 이용하실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그런 어떤 여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항공 화물 쪽에 있어서도 사실상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규모의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뭐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악재로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니만큼 관심 있게 좀 우직하게 시장의 어떤 단기 매매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좀 우직하게 끌고 가는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매도하는 구간 내에서 신용의 어떤 잔여율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 신호이니만큼 당분간 좀 홀딩, 즉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정리를 받아봤고요. 그리고 한 종목 빠르게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앞서서도 살짝 위원님께서 예고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 소개받은 종목 가운데 가장 든든한 백영군의 종목 중에 하나죠. 2번이나 추천을 해주셨고요. 아직까지도 기대감 높다라는 리뷰를 몇 번이나 저희가 받아본 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 빠르니까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기존의 비율 변함 없으실까요? 오늘은 좀 그렇죠. 이게 저는 포스코 인터넷을 정말 잘 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날은 엠텍이 가고요. 어떤 날은 DX가 가고요. 또 어떤 날은 생각지도 않게 인터넷이 강합니다. 정말 서로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를 하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직하게 인터내셔널에서 사실 주사위를 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뭐가 갈지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뭐 내일은 갑자기 엠텍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스틸리온이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포스코 계열사들이 서로 키 맞추기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뭐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방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45,000원을 이제부터는 이탈치 않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도 45,000원 선을 기준선으로 잡아도 괜찮을지요? 딱 한 가지죠. 네. 네, 손절만 정확하게 한다면 신규 매수 정확하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짧게만요. 포스코 그룹주에서의 매기는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관점은 저희 마침표 찍으면서 전달을 이대로 할까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사실 언젠가는 꺾이겠죠. 네, 분명한 것은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된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 받아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코너와 전체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저희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